미국 우선 경제정책을 내세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는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부정적이어서 사드 배치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가 큽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도 새누리당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대구 국가산단 물산업 클러스터가 착공됐습니다. 지역 최대 딸기 주산지 보령 딸기가 첫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웃사이더로 불리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미 FTA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미국 수출 비중이 큰 대구 경북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첫 소식 이상원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대구 지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 중국 22.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도 자동차 부품, 농기계, 철강, 금속 등 지역의 주력 업종들입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위해 관세 부과율을 높이거나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강화한다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서 낮아진 관세율이 일반 관세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현실화할 경우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환율 안정이나 무역 마찰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시작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주력인 대구 경북 지역 경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등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송주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가 어떻게 될지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공공연하게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제 무용론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신병철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미사일 방어체제, 즉 MD와 관련해 MD가 오랫동안 일본 등지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쓸모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재정 적자가 과도한 군비 탓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약 2조 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우리나라가 전액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에 성주나 김천 쪽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발이 거세진다면 아마도 재검토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기존 한미 합의 사항을 토대로 미국과 공조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평소 주장처럼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국방부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미군 철수나 감축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언제든지 이제 미국이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막 밀어붙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 된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사드 포대 배치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더라도
국내 철강사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 비중은 5% 미만이고 대부분의 품목이 이미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주의 강화에 따른 환율 영향 등으로 철강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저도 제 눈을 의심했는데요. 대구 경북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현 전국 상황에 대처하는 새누리당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제대로 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단 말이에요. 잘못을 한 정당답지 않게 내부에 두 세력이 서로 싸움질하는 모습. 일단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진 않았는데 지금 하는 모습들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 기반이었던 경북에서도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월화수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경북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은 23.2%로 더불어민주당 25.2%보다 낮아 사상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새누리당 전국 지지율은 19.9%, 역시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의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11.1%, 부정평가는 83.7%를 기록해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이런 민심은 이번 주말 서울 광장에서 예고된 전국 민중 총궐기 집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말 서울 민중 총궐기 집회에 민노총과 농민회, 자발적인 참여까지 경북에서만 최소한 4-5천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친박계 지도부 사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텃밭인 대구 경북의 민심까지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물산업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착공식이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물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인 물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는 대구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국비 2,300억 원을 포함해 2,950억 원을 들여 2018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 대구에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착공하는 것은 21세기 블루골드 시대를 겨냥하여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일대 64만 9천 제곱미터 터에 물산업 진흥시설과 실증화시설, 기업 집적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물 관련 기업들이 들어설 기업 집적단지가 전체의 74%로 가장 넓습니다. 지금까지 롯데케미컬과 PPI 평화 등 16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하고 공장 건립을 준비 중입니다. 물산업 진흥시설로는 연구동과 비즈니스 센터 등이 들어서 물산업 기술 연구와 해외 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실증화 시설에서는 성능 시험과 인증, 검증 등의 업무를 합니다. OECD 국가 통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물산업 투자 규모는 18조 달러로 통신이나 전기 산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각 나라가 세계 물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산업 클러스터의 목표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내로
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1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은 대구의 부가가치 생산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물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가운데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은 대구 경제의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오늘 경북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방만한 경영 상태 질타와 함께 간포와 안동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질락 의원은 간포 관광단지가 지난해 정부에서 공모한 리조트형 카지노 사업에서 탈락했고 이제는 엉뚱하게 제2원자력 단지로 거론되면서 관광단지의 정체성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간포단지가 관광단지로 20년 전까지 이렇게 기획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또 뭐 원자력 연구단지 이렇게 하니까 자칫자로 요즘 뭐 사용 핵처리장 비슷한 그런 오해성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장대진 의원은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개발 사업이 10여 년째 지연되고 있고 배치된 인력도 24명에 불과하다며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8년,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관광공사는 땅 팔아먹으면 된다. 황병직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유사한 성격의 39개 공기업과 비교한 결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원들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지난 2년간 30.7%로 1위로 나타났고 팀장 등 관리직 비율도 36.6%로 지방 공기업 운영 기준인 20%를 훨씬 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2명이 나와요. 결국 52명을 가지고 관리직으로 계산을 하면 36.6%가 나옵니다. 총원에. 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대유 경북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팀장급 직책은 결제 권한이 없는 실무형으로 실제 관리직 비중은 4.8%라고 해명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 직급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지라도 저희들은 7명 4.8%로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도의원들은 지진 피해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경주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북관광공사의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경북도청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예천 신규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의실천 예천군민위원회가 오늘 예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예천군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천군민위원회는 군청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현준 예천군수를 배임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딸기 주산지인 고령에서 올해 첫 딸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여름과 가을 기상 이변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체적인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귀농에 딸기 농사를 시작한 김태삼 씨 부부가 올여름에 심은 딸기 첫 수확에 나섰습니다. 여름철 높은 온도와 가을철 잦은 비로 생육이 부진해 애를 태웠지만 다행히 예년 수준의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아직 수확 초기라서 가격은 킬로그램당 2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숲도 좋고 딸기 지금 현재 달린 것도 평년작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색상과 당도가 뛰어나기로 정평이 난 고령 딸기. 하지만 일손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재배 면적, 농가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령군은 고령 딸기의 명성을 잇기 위해 농가 경쟁력 높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쪼그려 앉아 일하던 예전과 달리 서서 일하는 고설 수경 재배는 농가들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6헥타르에서 지금은 12헥타르로 2배 늘었습니다.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고설 수경 재배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동화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딸기가 수입 농산물 공세와 노동력 부족 등에 맞서 재배 기술 향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 바퀴 오늘은 엑스코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는 대구 최대의 베이비 축제인 대구 베이비 키즈 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홍보하고 또 영유아 부모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계속될 이번 대구 베이비 키즈 페어에는 국내외 3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임신, 출산 존, 유아 교육 존으로 나눠 관련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고 다채로운 이벤트와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오늘 구미상공 회의소와 함께 구미지역 발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산업 클러스터에 기반한 구미지역 리뉴얼 방안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이 구미 리뉴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영주시와 영주고용노동지청이 공동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SK머티리얼즈 등 영주,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의 35개 회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을 했으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미열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장 의원은 지난 3월 한 방송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입당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1년 초대 총장으로 부임해서 2대 총장직을 수행 중인 신성철 디지스트 총장이 2대 임기의 절반인 2년만 채운 뒤 내년 2월 퇴임해 카이스트로 돌아가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일 마감된 카이스트 총장 공모에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총장 후보 발굴위원회로부터 총장 후보로 추천받았다며 공모에 응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대구 출입국 관리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는 오늘 영진전문대학 7국 글로벌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성피해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대구 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는 유학생들이 출신 국가별 성교육 환경의 차이와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의사소통과 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받지 못하고 있어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대응 절차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8일 밤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군위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조모 씨와 검찰이 징역 15년의 1심 형량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조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한 52살 유모 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중고차 매매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주행거리 15만 킬로미터의 중고차를 0킬로미터로 고치는 등 중고차 16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시가보다 비싸게 팔거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정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대구시 동구 신서동 한 교차로에서 43살 이모 씨가 몰던 택시와 마주오던 승용차가 충돌해 택시기사 이 씨와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 탓에 경북 동해안의 경제가 많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포스코와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줄었고 지진 발생 영향 등으로 경주 지역의 관광객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